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코드명이죠. 과자 이름, 디저트 이름으로 짓는 안드로이드의 이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통이기도 하죠. 그런데 구글이 바로 다음 버전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Q죠. 이 안드로이드 Q부터는 더 이상 디저트 이름을 붙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10입니다. 업데이트는 아마 곧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픽셀부터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 전에 구글이 먼저 로고도 좀 살짝 바꾸고 오늘 또 플레이스토어 디자인도 살짝 업데이트를 했어요. 아마 이제 정식 버전 배포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코드명 없애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드명 이야기인데요. 좀 가벼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드로이드랑 디저트 이름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붙인 걸 거예요. 뭐 재미삼아서 붙였을 수도 있고 무슨 의미를 심어서 붙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코드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정식 이름 전에 뭐 개발 중에 부르는 이름, 뭐 예명, 사람으로 치면 태명 같은 걸까요? 뭐 회사마다 뭐 개발팀마다 그리고 뭐 개발자마다 그냥 자기가 붙이는 스타일이 있고요. 원하는 대로 그냥 붙여서 부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약간 재미를 붙이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또 입에 내리는 뭐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코드명 붙이는 게 좀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코드명 예를 좀 들면 애플의 맥OS는 최근에 발표한 10.15 버전이 카탈리나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모하비, 하이시에라 같은 이름이 붙었어요. 이건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회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 전에 맥OS 이름은 뭐 치타, 푸마, 뭐 레퍼드, 라이언 뭐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 이름 붙였어요. 이것도 그냥 재미삼아서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과 이름에서 캘리포니아 지명으로 바뀐 거는 큰 변화죠. 이게 2013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이 안에는 개발팀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살짝 숨어 있어요. 그 이전까지 맥OS를 개발하고 이끌던 담당자가 이제 스콧 포스톨 부사장이죠. 뭐 아이폰의 기초를 다졌고 맥OS 10의 기초를 다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애플을 떠나면서 크레이그 페더리기, 요즘에 가장 애플에서 인기 좋은 임원이죠. 그 크레이그 페더리기 부사장이 중심을 잡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맥OS의 새로운 이름을 찾는 마케팅팀이 캘리포니아를 헤매고 다닌다. 이건 이제 6월에 WWDC 개발자 회의에 맥OS를 소개하는 좀 재미있는 기믹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개발팀의 수장이 바뀌었고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코드명에 살짝 넣은 거죠.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제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뭐 코드명 장사로 제일 흥했던 거는 인텔이거든요. 인텔의 CPU는 사실 이제 코드명으로 더 유명하죠. 몇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거의 코드명으로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인텔 CPU예요. 인텔의 요새 이름은 호수죠. 카비레이크, 뭐 커피레이크, 위스키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요. 이거 다 호수 이름이고요. 이 호수 이름 전에는 뭐 4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해주엘, 뭐 하스웰 이렇게 불렀고 5세대는 뭐 브로드웰 이런 웰이 붙은 거죠. 웰은 이제 우물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더 옛날로 가면 지명이 붙기는 해요. 뭐 데슈츠, 윌라멧, 프레스컷, 뭐 시더밀 이 지역들 다 이제 오레건주에 있는 건데요. 오레건주 포틀랜드에 인텔의 중요한 연구소가 있죠. 그래서 동네 이름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인텔이 처음 코드명 이렇게 단어로 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이게 모바일 펜티엄 프로세서를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코드명 이런 걸 붙였어요. 그전에는 무슨 P5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붙였는데 틸라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바일 펜티엄이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모바일 전용 칩을 처음 따로 만들면서 펜티엄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코드명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했고요. 그 뒤로 계속 이제 코드명이 붙어서 흘러왔죠. 그래서 인텔이 제품을 출시할 때는 사실 이제 몇 세대 코어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한때는 코드명을 떼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식 이름에는 코드명을 쓰지 말아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되게 옛날 얘기죠.
뭐 요즘 잘 나가는 AMD도 코드명 많이 쓰는 회사인데요. AMD는 또 도시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올리언즈, 뭐 뉴캐슬, 브리즈번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서울 언제 나오냐고 그때 이제 AMD 기획하시는 분한테 뭐 물어봤던 기억도 나기도 해요. 뭐 별자리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라이젠 나오면서 산꼭대기, 뭐 봉우리 이름 붙이는 게 요새는 또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피나클리지, 뭐 이게 피나클리지는 미국 이제 와이오밍 주에 있는 윈드리버 산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라고 해요. 그 뭐 서밋리지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런 봉우리 이름이죠. 근데 이런 코드명 자체가 지어지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딱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통신 쪽인데요. 이게 5G, 뭐 5세대 이동통신이죠. 이 코드명이 NR이에요. 일반적으로도 이제 NR로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뭐 4세대 이동통신, 우리가 LTE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NR이 아직 좀 입에는 안 붙고 그냥 5G 돼버렸는데, NR의 뜻은 뉴 라디오예요. 그냥 새로운 전파라는 뜻이에요. 5G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파수를 찾는 것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20GHz 이상대, 뭐 50GHz 가까운 전파를 새로 쓰자, 뭐 이런 데에서 이제 5G가 나온 거라서 새로운 전파, 그냥 뉴 라디오라고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뭐 4세대도 마찬가지예요.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잖아요. 한 번에 기술을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롱텀을 두고 진화를 하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붙인 거고, 입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LTE가 그냥 공식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름 짓는 것 중에 제일 좀 변태스럽달까요? 좀 괴짜라고 꼽히는 게 우분투인데요. 우분투는 알파벳 순서를 붙이긴 하는데 반복되는 알파벳 2개를 붙여서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A로 시작하는 단어 2개, A, B로 시작하는 단어 2개, B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18.04는 바이오닉 비버예요. 둘 다 B로 시작하죠. 이게 뭐 초인적인 비버 이런 식으로 좀 웃기는 이름이 돼요. 그 뒤에 나온 18.10은 CC 순서죠. 이거는 코스믹 커틀피쉬예요. 우주의 갑오징어 이런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내년 봄에 나오는 19.04는 DD의 순서예요. 그래서 디스코 딩고예요. 뭐 춤추는 딩고, 뭐 딩고는 뭐 작은 들깨 뭐 이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DD 이런 식으로 붙고, 그 다음에는 EE 이렇게 붙겠죠. 아직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다시 이제 안드로이드 얘기로 가볼게요. 안드로이드는 디저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붙어서 오죠. 사실은 A, B는 없어요. 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세 번째 버전 1.5부터인데요. 그 전에 1.0은 그냥 안드로이드 1.0이었어요. 그리고 1.1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코드명을 뿌띠프루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뭐 B도 관계없고 아무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붙인 거죠. 이거는 아마 이걸 좋아하는 분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세 번째로 이제 롤아웃이 됐던 1.5 컵케이크, 아마 우리가 쓰기 시작한 안드로이드가 이제 이쯤부터거든요. 그래서 1.5에는 컵케이크가 붙었고요. 1.6에는 도넛, 그리고 2.0은 이클레어, 2.2는 프로요, 2.3 진저브레드 이런 식으로 갔죠. 이때는 0.1단위 업데이트가 굉장히 커서 0.1마다 이제 이름을 다 붙여줬었죠. 그래서 1년에 막 코드명이 2개, 3개씩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안드로이드 코드명 자체가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게 안드로이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4.4 키캣이에요. 이게 나오면서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디저트 종류로 그동안 이름을 지었는데, 키캣은 그냥 상표잖아요. 우리 키캣 뭐 다들 좋아하시는 초콜릿이죠. 그냥 상표를 붙이면서 네슬레랑 같이 프로모션도 했고, 이거를 상표로 잘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모양으로 만들었던 키캣이 한정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판 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1년 번호까지 적어갖고 일부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저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사무실에다가 뒀더니 누가 머리만 왕창 잡아먹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흐름이 바뀐 게 5.0 롤리팝이 나오면서부터예요. 이때부터 구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거든요. 이때 롤리팝에 코드명을 또 붙여요. 그게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L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안드로이드 5.0의 코드명이 롤리팝인데, 롤리팝의 코드명이
다시 L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L로 개발을 하다가 정식 발표할 때 5.0의 이름은 롤리팝이에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건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안드로이드 5, P, Q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N 때는 아예 구글에서 이름을 공모하기도 했어요. 개발자 행사 구글 I/O에서 안드로이드 N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이제 공모를 했고 뭐 투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된 게 누가였죠. 안드로이드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다. 안드로이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뭐 사람들을 주목하는, 쓸데없이 주목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죠. 쓸데없진 않나요? 어쨌든 이 과자 이름은 지난해 발표된 9.0이 파이라고 좀 심심한 이름이 지어지면서부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했는데 결국에 그 걱정이 현실로 됐고요.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숫자 이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0, 안드로이드 10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아마 알파벳으로 붙이는 코드명 붙이겠죠. 뭐 Q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내년에 R이 붙을 거고요. 뭐 알파벳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름이 없어진다 뭐 그런 거보다도 구글의 이제 본사에 가면 입구에 안드로이드 이렇게 동상이랄까요? 안드로이드 스태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매년 새로운 디저트를 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로 서 있어요. 그래서 걔랑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구글에 갈 기회가 생기면은 꼭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거나 뭐 특색이 사라지겠죠. 그냥 서 있는 안드로이드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드명이 많아지면서 뭐 버전 구분하는데 좀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로 네이밍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저도 가끔은 이제 뭐 7.0이 이름이 뭐였더라? 뭐 누가는 버전 몇이었지? 뭐 언제 나왔던 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코드명 없애고 숫자만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코드명 자체가 좀 재미도 있고 또 구글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뭐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 만들어주는데 뭐 기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요소였는데 그거를 없앤다니까 아쉬운 거는 사실이네요. 이게 Q로 시작하는 이름 짓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내년에 R이 좀 쉬운 이름이 있으면은 돌아올 수 있지 않냐 그런 예측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숫자로 가져가는 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안드로이드 10도 곧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10이 이제 곧 나오면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지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안드로이드는 사실 기능들이 이렇게 확확 눈에 띄기보다는 이렇게 가다듬고 있고 자잘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안드로이드 10도 다시 이야기를 갖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안드로이드랑 코드명 이야기 해봤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